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젖은 아스팔트 위에 웅크린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나중에 갚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약했지만 그 눈빛에는 필사적인 결의가 스며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우산을 쓴 여자가 다가서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고독을 녹일 듯 따뜻했다. 박수아는 그날 밤 강남의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서 처음으로 절망의 끝을 느꼈다. 22의 나이, 그녀는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노숙자 신세가 된 지 겨우 일주일째였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부모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가족도, 친구도, 미래도 없이 비가 그녀의 야른 코트를 적시며 뼈를 파고들었고 배고픔은 위장을 쥐어짜듯 아팠다. 이게 끝인가? 수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카페를 차려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그런 꿈을. 그 꿈은 이제 먼 추억처럼 느껴졌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빈 깡통을 흔들며 동전을 모았다. 몇 푼 안 되는 동전들이 그녀의 손바닥에 쌓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날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리던 순간 한 여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그 여자는 검은색 코트에 은은한 향수를 풍기며 수아의 눈앞에 서 있었다. 이거 드릴게요. 수아는 주머니에서 꺼낸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침에 주운 누군가 떨어뜨린 돈이었다. 나중에 갚을게요. 제발. 이 빵 한 덩이 사게 해주세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은, 35살의 성공한 CEO였다. 지은은 한국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를 이끌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빌딩에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18살에 처음 사랑한 여자를 잃은 후 지은은 감정을 벽으로 쌓아 올렸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긴 채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를 견디며 살아왔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완벽했지만 진심은 드물었다. 그런데 이 소녀, 이 비에 젖은 눈빛을 마주한 순간 지은의 가슴이 떨렸다. 이미 충분해. 이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빵집 문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나중은 필요 없어. 수아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을 뒤집었다. 빵집 안으로 들어서며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지은은 빵을 사서 수아에게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뭐야? 박수아예요. 수아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지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이가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은 수아를 호텔 로비로 데려갔다.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 내일 생각하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깨어났을 때 지은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와 돈뭉치가 있었다. 수아 씨,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지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방을 빌리고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미소, 그 따뜻함.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김지은 CEO를 검색하니 그녀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국 IT계의 아이콘, 김지은. 수아는 가슴이 뛰었다. 왜 나한테? 왜? 지은은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독려하며 그녀는 항상처럼 냉철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아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 아이는 괜찮을까? 지은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강연이 있으신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 강연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자리였다. 지은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저는 어렸을 때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손길이 제 인생을 바꿨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 손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수아를 향한 것이었다. 수아는 그 강연을 TV로 보았다. 카페 알바 중에 우연히 켜진 뉴스에서 지은의 얼굴이 나왔다. 지은 씨, 수아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은의 회사로 찾아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수아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제가 갚으러 왔어요. 비서가 수아를 안내하자 지은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지은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수아를 보았다. 수아 씨. 어떻게 여기에? 수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커피 잔을 꺼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갚는 대신. 이걸로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지은은 커피를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마워. 이게 제게는 더 큰 선물이야. 그들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 생활,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 거리로 내몰린 나날들. 지은은 조용히 듣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 후로 사람을 멀리했지.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 여자였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 서로의 상처가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수아는 지은의 도움으로 카페를 열기 시작했다. 작은 상가에서 시작한 수아의 커피는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 지은은 매일 저녁 그곳을 찾았다. 오늘은 어땠어? 지은의 물음에 수아는 웃었다. 바빴어요. 하지만 당신이 와주니 힘이 나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하며 한강을 따라 걸으며 지은은 수아에게 세상을 보여주었다.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명동의 활기, 제주의 푸른 바다. 수아는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회사 밖에서의 평범한 행복을. 하지만 드라마는 피할 수 없었다. 지은의 가족이 소식을 들었다. 지은아, 그 소녀는 누구야? 내 이미지를 해칠 거야.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화를 냈다. 엄마, 나의 삶이야. 왜 항상 통제하려 해? 가족 모임에서 지은의 여동생이 물었다. 언니,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진짜야? 지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래. 그리고 수아는 내 사랑이야. 그 선언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수아를 생각하며 버텼다. 수아 쪽에서도 시련이 닥쳤다. 카페가 번창하자 옛 친구들이 나타났다. 수아야, 내가 어떻게 성공했어? 그 CEO랑 무슨 관계야? 소문이 퍼지며 악의적인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노숙자 출신 레즈비언 커플. 역겹네. 수아는 밤에 울며 지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지은은 달려와 수아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서로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갈등은 고조되었다. 지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의 스캔들로 지은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김지은 CEO, 동성연애 스캔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박수아 씨는 제 파트너예요. 이 사랑은 진실입니다. 그 선언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를 보냈다. 지연수아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수아는 카페에서 팻말을 세웠다. 사랑은 자유로워요. 커피 한 잔으로 응원해주세요. 위기를 넘기며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지은은 수아의 카페를 지원하며 LGBTQ+ 재단을 설립했다.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게 수아는 지은의 곁에서 웃었다. 당신 덕분에 내 꿈이 이루어졌어. 가족들도 서서히 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카페를 찾아왔다. 미안해, 지은아.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눈물을 흘리며 안긴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제주도의 해변에서 약속의식을 올렸다. 파도 소리 속에서 지은은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미 충분해. 내가 있어서.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중에 갚을게요. 평생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 수아의 카페는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수아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LGBTQ+ 커뮤니티의 안식처가 됐다. 매일 아침 수아는 문을 열기 전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당신 생각하며 커피를 내릴게. 지은은 회사에서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은 피로였다. 지은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수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미안해. 오늘도 늦어. 전화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지쳤다. 수아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괜찮아. 천천히 와. 어느 날 수아는 카페에서 옛 동창을 만났다. 대학 시절 친구, 이제는 기자인 민지였다. 수아야, 내 이야기 들었어. 진짜 로맨틱하네. 인터뷰 좀 할래? 수아는 망설였다. 글쎄. 지은이가 싫어할까 봐위. 하지만 민지는 설득했다. 이게 내 사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거야. 이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CEO가 왜 저런 여자랑? 돈 때문인가? 수아는 울면서 지은에게 달려갔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이미지를. 지은은 수아를 꼭 안았다. 아니야. 이게 우리 사랑이잖아. 함께 맞서자. 그날 그들은 회사 근처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지은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나를 무시했어. 여자애가 CEO. 웃기지 마오. 그때 첫사랑 유진이를 만났지. 그녀는 나를 이해해줬어. 하지만 병으로 떠났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의 아픔, 내가 안아줄게. 그들의 손이 맞잡힌 순간 바람이 스치듯 부드러웠다. 다음 주 지은의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다. 파티장에서 지은은 수아를 소개했다. 이분이 제 영감의 원천입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지만 한 노년의 투자자가 속삭였다. 동성 커플이라. 위험하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위험. 사랑이 왜 위험합니까?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즉석 연설을 했다. 오늘 제 파트너 박수아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노숙에서 일어선 전사예요. 우리 모두 사랑의 힘을 믿어요. 박수가 터졌다. 수아는 무대 뒤에서 지은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수아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고아원 기록이 유출되며 범죄자 혈통이라는 거짓 기사가 나왔다. 수아는 충격으로 카페를 문 닫았다.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돼.
지은은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수아야, 열어. 내가 없으면 나도 무너져. 문이 열리자 수아는 지은의 품에 안겼다. 왜 나를? 왜 사랑해? 지은은 속삭였다. 내 눈빛 때문이야. 그 안에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그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고통을 씻어냈다. 부드러운 손길, 뜨거운 숨결 속에 사랑이 피어났다. 가족의 갈등도 깊어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아, 내가. 왜 그래?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아빠,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수아처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엄마도 그런 사랑을 숨겼어. 나 때문에. 그 고백은 지은을 흔들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수아를 불렀다. 내가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다. 지은의 재단 지원으로 쉼터는 무료 상담소를 열었다. 수아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노숙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미소가 나를 살렸죠.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뒤에서 보며 자랑스러웠다. 내가 내 영웅이야. 여름이 왔다.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수아는 말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지은은 웃었다. 그럼 지점 열자. 하지만 폭풍이 몰아쳤다. 태풍 소식에 그들은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항상 함께야. 이 지은은 키스하며 대답했다. 영원히. 프로젝트 성공 후 지은은 휴가를 제안했다. 이번 주말 제주로 가자. 수아는 신나서 짐을 쌌다. 오랜만이네. 제주도의 푸른 들판.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지은은 노래를 불렀다. 수아야, 내가 내 노래야. 수아는 부끄러워하며 안겼다. 치사해. 하지만 휴가 중 지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유진이의 여동생, 이제는 모델인 혜린이었다. 지은 언니, 오랜만이야. 수아 씨. 들었어? 혜린의 눈빛에 질투가 스쳤다. 언니, 아직도 그 상처 안 풀었어? 나랑 다시. 지은은 단호했다. 혜린아, 그건 과거야. 이제 수아가 있어. 수아는 불편했지만 침묵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수아는 물었다. 그녀가 유진이 씨 동생.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숨기고 싶었어. 수아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 과거를 사랑해. 다음 날 혜리는 수아를 따로 불렀다. 너 같은 애가 지은 언니를 가질 자격 없어. 노숙자잖아. 수아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그래? 혜리는 웃었다. 언니는 나 같은 사람이 어울려. 수아는 울며 도망쳤다. 지은이 쫓아와 안았다. 무슨 일이야? 수아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은 분노로 혜린에게 전화했다. 다시는 우리 근처에 오지 마. 내가 유진이 동생이라 봐서 참았어. 혜린은 사과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제주 여행은 위기를 넘겼다. 그들은 성산일출봉에 올랐다. 해가 뜨는 순간 지은은 무릎 꿇었다. 수아야, 나랑 결혼해. 반지가 빛났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응 했다. 그 포옹은 세상을 초월했다. 서울로 돌아와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컸다. 동성 결혼. 한국에서 가능해. 언론이 달려들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법이 없어도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카페 앞에 꽃다발이 쌓였다. 수아의 어머니 고아원 원장이었던가 편지를 보냈다. 수아야, 내 선택을 축복해. 가족은 피가 아니야?
결혼식 날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지은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섰다. 지은아, 수아야. 행복하세요. 서약 중 수아는 말했다. 나중에 갚을게요. 모든 걸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미 충분해. 키스 소리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결혼 후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아가 임신을 원했다. 입양하자.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레즈비언 커플이라. 어려워요.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싸워야 해. 그들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성 커플의 가족 권리 시위에 수백 명이 모였다. 한편 카페 체인이 생겼다. 부산 지점이 열렸다. 수아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은은 집에서 기다리며 요리를 배웠다. 이게 맛있어. 수아는 웃었다. 최고야.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한강에서 그들은 산책했다. 올해도 고마워. 지은의 말에 수아는 키스했다. 내년도 영원히. 입양 절차는 길었다. 아이를 키울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수아는 울었다.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없어.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다른 길을 찾자. 대리모나. 하지만 비용과 법적 문제가 컸다. 친구 민지가 도왔다. 기사로 알리자. 여론을 바꿔. 기사가 나간 후 후원금이 모였다.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지은 씨 덕분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로 쓰러진 그녀를 수아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지은아, 쉬어야 해.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지은은 병상에서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어서 버텼어.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이제 내가 지킬게. 회복 후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강원도의 펜션에서 산책로를 걸으며 수아는 말했다. 아이 대신 동물을 키우자. 지은은 웃었다. 좋아. 강아지 어때? 작은 푸들이 가족이 됐다. 미소라는 이름으로. 입양은 성공했다. 5살 소녀 지민이가 왔다. 엄마, 첫 부름에 두 사람은 울었다. 지민이는 수아의 카페에서 놀았고 지은의 회사에서 그림을 그렸다. 가족의 일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언니, 축하해. 하지만 지민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위협에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야. 혜린은 체포됐다. 재판에서 그녀는 울며 사과했다. 유진이 언니 상실이 나를 미치게 했어요. 지은은 용서했다. 치료받아. 우리 모두 아파. 가족 생활은 달콤 쌉싸름했다. 지민이가 전마 둘이 왜 물을 때 수아는 설명했다. 사랑이 두 가지 모양이야. 우리는 특별해. 지민이는 웃었다. 좋아. 카페는 전국으로 확장됐다. LGBTQ+ 페스티벌에서 수아는 연사로 나섰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 청중이 박수쳤다. 지은의 생일에 수아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었다. 이미 충분해. 아니, 더 줄게.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지은은 키스하며 최고의 선물이야. 봄꽃이 피었다. 공원에서 피크닉. 지민이가 달리며 웃었다. 엄마들, 사랑해. 지민이의 학교 생활이 시작됐다. 엄마, 친구들이 물어봐. 우리 가족이 이상하대. 수아는 안아주며 말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학교 상담교사가 불렀다. 부모님,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자료 드릴게요. 지은은 감사하며 받아들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회사에서 지은은 다양성 정책을 도입했다.
LGBTQ+ 직원 지원 프로그램 직원들이 환영했다. 대표님 덕분에 용기 나요. 수아의 카페는 책 출판으로 이어졌다. 비 내리는 밤의 미소라는 자서전.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인회에서 팬들이 말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수아는 울었다. 지은이 덕분이야. 여름 휴가, 가족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지민이가 과 소리쳤다. 지은과 수아는 손잡고 걸었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하는 듯해. 하지만 위기가 왔다. 지은의 회사가 해킹됐다. 개인 정보 유출. CEO의 사생활까지 스캔들이 터졌다. 주가가 폭락했다. 지은은 위기관리팀을 소집했다. 공개하자. 숨기지 말고 기자회견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지지했다. 김지은 파이팅! 수아는 카페를 닫고 지은 곁에 붙었다. 함께 이겨 밤늦게 사무실에서 앉고 잠들었다. 해킹범은 잡혔다. 내부자였다. 재판 후 회사는 더 강해졌다. 디지털 보안 강화. 가을, 지민이 생일, 파티에서 수아가 노래 불렀다. 생일 축하해. 우리 공주의 지은은 선물을 줬다. 이 반지, 내 엄마들처럼.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세 사람이 안겼다. 최고의 해였어. 새해가 밝았다. 지은은 수아에게 프로포즈 리허설을 했다. 매일 결혼하고 싶어. 수아는 웃었다. 매일 오케이. 지민이가 성장하며 예술 재능을 보였다. 미술 학원에 보냈다. 엄마, 그림 그릴게. 가족 초상화에 두 엄마가 손잡고 있었다. 카페 네트워크가 아시아로. 일본 지점 오픈. 수아는 도쿄로 날아갔다. 지은아, 보고 싶어. 화상통화로 키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손주 예뻐와 함께 요리하며 대화. 수아씨,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봄, 벚꽃 축제. 한복 입고 산책. 한국의 아름다움에 지은의 말에 수아 당신이 더 아름다워. 여름, 가족 캠핑. 텐트에서 이야기. 지민이 엄마들 사랑 이야기 해줘. 수아가 시작했다. 비 내리는 밤, 한 여자가. 가을, 지은의 수상식. 올해의 여성 리더 연설중 은의 파트너와 딸에게 감사 박수. 겨울, 눈싸움.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시간이 흘러 지민이가 10살, 엄마, 나도 레즈비언 될까? 수아는 웃었다. 누구든 사랑해. 그게 중요해. 학교에서 괴롭힘. 내 엄마들 이상해. 지민이 울며 왔다. 지은은 학교에 갔다. 아이들을 교육해주세요. PTA 모임에서 연설. 변화가 시작됐다. 수아의 책 두 번째. 가족의 미소. 영화화 제안. 우리 이야기, 지은 좋아. 세상에 알리자. 촬영 현장. 배우들이 진짜 로맨틱해요. 프리미어에서 손잡고 봤다. 눈물. 여행, 하와이, 해변에서 영원히 함께. 지민이 10대. 반항기. 엄마들, 너무 과잉 보호, 하지만 사랑은 변함없음. 지은 은퇴 고려. 수아와 더 많은 시간, 수아 아직 젊어. 재단 확대. 글로벌 LGBTQ+ 네트워크. 가족 모임. 모두 모여 웃음. 마지막 여름, 제주 다시. 여기서 시작됐지, 키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그대로. 노년의 그들은 손잡고 산책. 이미 충분해. 나중에 갚을게. 지민이가 결혼. 엄마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 마지막 날, 침대에서.
사랑해. 영원히.